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검찰권 행사에 절제를 주문한 데 이어서 조국 법무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검찰총장에게 강력한 압박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정군기 교수님과 함께 잇따라 윤석열의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셈, 의중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에게 잇따라 압박을 어떻게 보면은 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렇게 한 데는 대통령 나름대로 어떤 신기 변화가 있었다든지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론한테 브리핑까지 하면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정말 이례적이죠. 저는 검찰도 출입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그 국가 원수가 검찰 조직에 대해서 그 멘트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봐도 지난번에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성찰해라, 그리고 절제된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도 절제에 대한 이런 표현은 저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들었는데 어제는 법무부 보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녹취까지 이렇게 공개가 돼가지고 한 것도 참 이례적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녹취까지는 잘 안 하고 보통 대변인 통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어제는 아주 강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라. 검찰 개혁을 니네들이 여러분들이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걸 지금 강조한 거예요. 민주적 통제. 그러니까 수사권을 독립을 다 시켜줬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이 아직 안 됐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촛불 집회에서 엄청나게 터져 나왔지 않느냐. 그것이 뭐냐. 그러면 검찰개혁이 제대로 해라. 그 얘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나선 것이죠. 근데 국가 원수가 조직, 정부의 일개 조직입니다. 검찰청도 법무부 산하의 조직이고. 그렇죠. 외청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관세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 조직으로 보면은 한 부청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말씀하시나 제가 봤더니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 얘기 많이 듣고 그 얘기는 특수부 검사들 수사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젊은 검사, 여성 검사들 얘기 많이 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대통령이 서초동 집회에서 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글쎄요, 대통령이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제는 톤이 너무 강해서 국민들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통령한테 온 국민 앞에서 야단을 맞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거든요. 검찰 적폐로 지금 몰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내용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주 불편하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가 1차적으로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어제 조국 법무장관의 보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언론 쪽에도 오후에 알려줬다는 거. 그런 스케줄.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다 미리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기자들한테는 오후에다 알려줬고, 또 법무장관의 그런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 이의 없이 다 승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판부, 형사부 강화하라. 그러면 결국은 특수부 줄여라. 그런 얘기고.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장. 감찰본부장이죠. 또 사무국장.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을 살림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국 장관의 그런 의중대로 인사안을 다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대통령의 의중은 조국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조국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이 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의중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민주적 통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그 5글자의 단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2011년 12월 9일 날 예. 노무현 재단에서 검찰개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 진보 진영 그 유튜브들 사이에서는 예. 교수님도 파워 유튜브지만 그 파워 유튜브들 사이에서 한 뭐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검찰개혁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얘기가. 예. 그때 이제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 사회를 본 사람이 지금 조국 장관이고요. 그때 사실상의 그 패널 중에서도 주역 패널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아, 그때 이사장이었군요. 네네. 예, 청와대 나와가지고. 예, 예. 예. 이때 이제 그 조국 장관이 검찰 통제할 수 있으려면 법무부 장관이 뭐 있어야 되는데 그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또 뒷조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자기의 8년 뒤를 내다보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대통령은 바로 검찰에 대해서 정치 권력하고 야합하는 조직이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조금 전에 그 앵커님 말씀하신 민주적 통제를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번에 그 서초동 집회 이후에 대통령이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아직까지는 권력기관으로서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 지금 수사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네. 그런 얘기는 쏙 빼고 누구들 다 수사권에 대한 독립을 철저히 보장해 주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민주적 통제도 돼야 하는데 그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 검찰을 그 법무부 산하청으로 두면서도 그 검찰정부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그 개별 검사한테 수사 그 지휘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독립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예. 그런 그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민주적 통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어떤 강한 본인의 의중이 숨어 있는데 이 검찰 개혁이 행정부 수반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검찰 개혁은 최종적인 주체는 국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주요 입법이 검경 수사권 조정, 예. 공수처 설치법. 이게 핵심적인 게 이미 넘어가 있어요. 예, 그 뭐 여야 당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넘어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검찰은 지금 개혁 안 하는 그 기득권 세력이고 저항 집단이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죠. 조국 같은 그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그 잘 해야 되는데 왜 반항하느냐 이런 뜻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썼는데 대통령의 이런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에 그 노무현 재단에서의 그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당한 수사 압력에 의해서 그 당한 그런 약간의 감정 섞인 얘기도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제 너무 공개리에 검찰 조직에 대해서 비판을 한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앞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되건 간에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공개적 비판 그렇다면 그 행정 조직에 대한 심각한 어떤 그 균열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게 우리 헌정사상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참 이례적인 일이고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국회에 가 있는 그런 입법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느끼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네. 또 하나는 엄정한 수사 말하자면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그게 검찰의 개혁의 아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검찰 뭐 윤석열 총장이 뭐 이전에 많은 또 총장들이 있었는데 예. 그동안에 뭐 그 정권과 야합해가지고 나쁜 짓만 했냐 뭐 그건 아니거든요. 뭐 그 송광수 총장 같은 경우는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그런 갈등도 있었고 그 위에 중앙수사부가 너무 문제가 된다. 뭐 선배님 저는 이제 그 언론 활동할 때 뭐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부 하면 모든 그 뭐 정권의 여러 가지 뭐 큰 사건을 다 다루는 이런 큰 검찰이 돼서 이 명칭을 바꾸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련의 저는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수부도 없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수부도 없애고 이런 개선점이 차츰차츰 쌓여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검찰은 여전히 뭐 기득권만 누리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그 대통령의
말씀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또 지시한다고 할 때는 당사자가 있을 때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지금 지시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 뭐 윤석열 패싱이다 하는데 이 지시라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대통령이 그러한 용어를 쓴 의미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지시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어제는 뭐 인터넷 기사로서는 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대통령 직접 얘기를 했는데 예. 뉴스를 보니까 그 녹취가 그대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해서 아, 저런 모습도 저는 처음 본다. 그 행정부처의 장을 그 없는 자리에서 지시한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색한 부분인데 이건 말하자면 압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시 이것이 나중에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네. 말하자면 이렇게 아웃을 시킬 때 대개 무슨 징계를 한다고 할 때 그 명령 위반, 네. 지시 위반. 네. 그러니까 무슨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윤석열 후보는 임기 말까지 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여권 내 핵심들이 의견 조율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저는 얼핏 받았어요. 이 지시라는 말 속에는. 예, 저도 그렇게 받았는데요. 대통령 권한에는 검찰총장의 임명권만 있는 게 아니고 면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그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시한다라는 얘기는 검찰 개혁 안 하면 내가 너 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인데 네. 이 저항하고 검찰 개혁 안 하면은 바로 인사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 검찰청 흘러나온 얘기가 요 며칠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가 2년을 다 하는 임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총장 임기가 최장이 2년이라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낀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얼마든지 해임을 될 수 있다. 그런데 뭐 임기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임기에 제한을 어떤 인사권의 제한을 받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만은 이 방통위원장도 임기 3년인데 중간에 안 맞으니까 아웃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 행정부처에 여러 그 부처가 있는데 독립성이 강조되는 그 부처들이 있잖아요. 네. 검찰이라든가 금융위원회, 방통위원회. 방통위원하고 저 금융위원 두 사람 다 임기 못 채우고 나갔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나왔겠습니까? 그건 저는 위에서 그만두라는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당연하죠. 근데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 이 정권의 생각대로 이렇게 쉽게 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과 조국 가족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검찰총장을 뭐 검찰 개혁을 잘 안 한다라는 이유로 쉽게 그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문재인 정권도 부담이 돼서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경솔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쉽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이 수사가 끝난 뒤에 여러 경우를 따져서 얼마든지 경질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개월뿐이 안 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지금 수사 중에 경질이 하겠습니까? 물러나게는 못 한다고 하지만 뭐 수사 다 끝나고 그 결과를 놓고 뭐 동반 퇴진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여러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수사 끝내고 윤석열을 아웃시키든지 아니면 조국이 조금 정도가 심해서 가족과 연루가 정도가 심해서 사퇴시킬 수밖에 없다면 두 사람을 동반 뭐 시키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나라가 어떤 꼴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역시 그 뭐 선생이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더 절차와 제도에 입각해서 좀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지금 여권이 대통령이 위원총회 참석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 바로 검찰권의 절제 또 성찰을 얘기한 이후 어떤 그 프레임 자체가 지금까지는 조국 비리 우호 수사에서 검찰개혁 수사로 프레임이 바뀌고 지금 여권 일각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조국의 어떤 퇴진 가능성. 그러니까 조국 퇴진에서 윤석열 퇴진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지금 바꿔가는 것 같아요. 예. 그 결정적인 그 분위기가 며칠 전에 서초동 집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보수진영도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저는 뭐 200만, 뭐 15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만 명이 나왔다는 것도 문 정권과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윤석열 총장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네. 뭐 수사를 그 압박하고 너무 강압 수사를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뭐 경질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정치권입니다. 역시 정치권이 청와대하고의 교감 속에서 그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대대적으로 윤석열 잘못하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왜 그러는 거예요? 다선 중진들 공천 물갈이 한다니까 이런 때 충성도를 보이려고 그러나요? 뭐 민주당은 뭐 교수님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종걸 의원 뭐 정말 다선이죠. 5선인데 이번에 민주당의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좀 물갈이를 화끈하게 해가지고 총선 이겨가지고 다시 한번 집권하자. 이게 그 이해찬 대표의 생각인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단식이라는 큰 그 목숨을 건 이런 행위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공천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국회의원들한테 있어서 공천은 정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종걸 의원의 발언도 저는 뭐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런 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윤석열 퇴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조국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사안이고 뭐 퇴진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국회 본회의 질의에서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나는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총리한테 질의까지 하면서 그게 말하자면은 그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예. 근데 대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그런 얘기를 여권에다 윤석열 총장이 전달한 적이 없다는데 그 박홍근 의원인가요? 네. 민주당 그 의원은 또 총리한테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하면서 기정사실화 해가는 그런 게 전형적인 그런 홍보 어떤 마케팅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는요, 가짜뉴스라기보다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걸 이제 여권에서 갖고 있었던 거죠. 청와대나, 뭐, 그, 민주당에서 갖고 있다가 상황이 조금 이제 유리하게 되면 요걸 써먹어야 되겠다고 갖고 있었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의 그 퍼스널리티를 보면 대통령의 그 인사권 행사에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의혹 그 비리 수사를 이제 막 그 내사, 그 수사 단계였는데, 뭔가 이제 그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이때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예. 충분히 대통령한테 나 조국 임명시키면 나는 안 할 거요 라고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전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어제 그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총리 같으면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총리는 그 국가의 총리가 아니고요. 재상이 아니고 정말 그 정치인인데 재상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은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총장이 여로에 뭐 아마 민정수석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전달을 했겠죠. 예. 자기들이 내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조국이 임명이 되면은 그러한 사실을 또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임명을 안 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예. 것이지 조국으로 임명하면 나 자진 사퇴하겠다. 이거야말로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는데 적어도 검찰총장까지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까지 했겠냐. 참으로서의 그런 조국 장관 임명했을 때 문제점을 그건 얼마든지 진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치적 해석을 한 겁니다.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찍어내기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 의사가 그 뭐 어떤 수사에 관한 걸로 전달이 됐는데 인사에 대한 항명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또 언론에 흘리고 플레이하는 이런 거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총장 정도의 퍼스널리티라면 기존의 총장들이 이게 점잖게 보고하는 거와는 달리 상당히 그 돌출 행동도 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댓글 수사 때 중앙지검장 조영권 지검장을 그 바로 앞에 두고 뒤에서 그냥 뒤통수를 날린 사람이 그 윤 총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바른 말이라면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청와대 뭐 핵심 관계자들, 고위 인사들도 그 해임을 검토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당연히 부인할 건데 예수도 너도 대답 못한다. 그러니까 딱 밑자락을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는 교수님 말이 100% 맞는 말이죠. 이게 국가의 어떤 그 위계, 뭐 어떤 품위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국 장관 그 사건 과정으로 오면서 저는 상식이 뭐고 비상식이 뭐고 불의가 뭐고 의가 뭔지가 헷갈리는 이런 상황. 저도 그렇고 온 국민이 그럴 겁니다. 네. 지금 수사를 그 비리가 있어가지고 수사를 받고 기소되기 일보 그러니까. 직전인 사람이 조국과 조국 장관 그 가족인데 이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고 지금 갑자기 검찰 개혁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개혁에 지지부진한 사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목을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그 생각이 이제 그 청와대 같은데 저는 해임을 나중에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 예. 대통령 뭐 최종 인사권자 대통령이니까 해임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고려하고 파장을 고려해서 이런 얘기 나눠주고 너무 섣부릅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런 뭐 경질, 해임, 뭐 심하게 파면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통령이 그 최근에 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균형 감각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신중함을 그 우리 교수님 말씀을 좀 요를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은 얘기 잘 안 들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도 하도 뭐 직접적인 압박은 아닙니다만은 광고 압박이 강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센 얘기하면은 광고 부적합 판정을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광고비가 안 나와요. 어쨌든 뭐 여러분한테도 제가 물어봅니다만은 우리 정 교수님은 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조국을 버리지 못할까요? 많은 그냥 상식적인 보편적인 국민들은 그거 좀 심했네.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뭐 법적 위반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전 정권에도 그랬고 이 정권에 들어와서도 뭐 이전에 많은 분들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지키기에 나설까요? 그거 제가 오늘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2011년 12월 그 세미나입니다. 노무현 재단에서의 세미나. 이때 보시면 정말 그 40대의 젊은 조국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이런 그 사회자가 문재인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노무현 대통령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불과 1, 2년 됩니다. 굉장히 힘들 때예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때입니다. 이때 본인이 평소 느끼고 있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압수사, 뭐 우병우, 뭐 많이 있었죠. 이인규. 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분노, 뭐 이런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조국도 뭐 이분이 저는 우스갯소리로 40패스를 못했기 때문에 뭐 판검사들 그 제도권 그 법조에 대해서 많은 그 반감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고 싶지는 않고 검찰개혁 같은 그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때 이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2011년에.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 두 사람이 만나서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평생 동지가 된 겁니까? 그렇죠. 스킨십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도 그 계속 지지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조국 장관이 아주 뭐 열심히 뛰었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별로 안 뛴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장관이 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임명 그 직전에 말이죠. 제가 아는 국회 여의도에 있는 친구들 중에
쉽게 본 사람들 많았습니다. 아,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뭐 그 다른 공개적인 글로는 못 올리고 아,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한 친구들도 약간 쉽게 보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바로 임명하고 이렇게 지지와 그 신뢰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거의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엿먹으라는 듯이 이렇다면은 2011년 이후에 근 8년간의 이런 스킨십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고영신 교수님의 이 고영신 TV 채널도 뭐 막강한 채널이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잘 보시라고요. 빨간 아젠가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주 뭐 파워 유튜브죠. 구독자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노무현 재단에서의 세미나 그 세미나만 조회수가 250만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벌써 이걸로 단련을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이렇게 검찰과 여권이 대립하면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촛불 집회 200만이라든가 예. 그건 뭐 거기에 200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장소 자체가. 예. 우리가 보기에는. 예.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 27일인가요? 그때 검찰청사 내에 떡을 돌렸다. 이렇게 이인영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그런 저런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오늘 또 박원순 시장까지도 또 끼어들어서 이거 검찰 수사는 옛날 노무현 논두렁식의 수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또 본인도 이제 대권 주자 한 명이니까 네. 이런 때도 눈두장을 좀 확실히 찍어야겠다 해서 그런지 적어도 여권의 고위인사들 같으면은 확실한 사실 또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막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지금 총리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진 의원들부터.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거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총리가 어제 얘기한 이 부분에 실망이 컸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떤 분입니까? 언론 출신이고 점잖은 이런 분인데 네. 그 대답에서 여성 2사람이 있는 데서 11시간을 뒤졌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팩트가 다르다. 잘못된 얘기죠. 아들, 딸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 예. 가족이 3명 있었고요. 예. 변호인이 3명 붙어가지고 6명 있었고, 수사관들도 검사하고 합쳐서 6명이었어요. 여자 검사도 있었고. 예. 이 말이 다른 상황을 총리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떡 돌린 얘기도 당연히, 수사 동의하라고 떡을 돌렸을 것이다. 라고 없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두렁식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가짜뉴스는 아니고요. 좀 잘못 알려진 겁니다. 피아제 박연차라는 사람이 피아제 시계를 권여사 때 준 거는 노무현 작가도 시인을 했습니다. 예. 노무현 작가 아니고 유시민 작가가요 인터넷에서.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직한 분이니까 화가 나서 이제 부셔버렸다는 얘기인데 이걸 언론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논두렁이 버렸다고 이게 와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와전된 거죠. 예, 그 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논두렁은 이제 와전이 된 건데 이것도 이제 그 뉴스 자체가 이제 가짜 뉴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3년 남은 문재인 2년 반 이상 남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가짜 뉴스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게 하나 도움이 될 거 없거든요. 그럼요. 당연한 이야기고. 예.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런 반응들, 대통령 지시에 대한 반응은 대통령 지시에는 순응을 하되 일단 검찰개혁 방안은 만들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나 검찰개혁과 수사는 별개다. 그 수사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하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이나 신문 독자들이나 뭔가 검찰 측 반응을 이제 우리 대립구도에서는 싸우면 예. 또 강한 반응이 나오길 바라는데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이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 수사하고 검찰개혁은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 또 대통령하고 또 맞서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대통령 어제 그 검찰개혁 얘기에서도 공수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행정 지침으로 검찰개혁하는 거하고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검찰개혁이 다른데, 비중이 다른데 공수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무슨 공판부를 강화하고 형사부를 강화하고 예. 피의 사실 공표하는 문제를 개선을 해라. 표적 수사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 법무부 차관이 그 산하 조직위 할 때 얘기한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동안에 너무 말을 많이 안 한다고, 이제 소통을 안 한다고 많이 여러 가지 비판을 했는데 너무 깨알같이 그 정부 부처의 장에 대해서 그것도 없는 자리에서 비판하면 그 대통령의 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충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이것도 보수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은 뭐 이렇게 뭐 뻔한 소리 하느냐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년 반을 또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소통하는 것은 맞죠. 자기네들끼리만 소통은 뭡니까? 국민하고 소통해야 하고 맞습니다. 그 국민을 소통하는 통로는 언론 아닙니까? 근데 기자회견을 3번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3번뿐이 안 했나. 다른 대통령들은 한 2년 반 되면은 뭐 몇십 번씩 다 하지 않습니까? 소통을 하는 건 맞는데 혹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있는 장진영 검사라고 이분이 아마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 그런 그 전산 통신망이 있는 모양이죠. 그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에다가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 내용이 아마 검찰 내 분위기를 반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검찰의 이프로스라는 그 공간이 참 묘한 공간입니다. 네. 이 검찰이 이제 공무원인데 예. 정치적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제 이제 그 검찰 개혁으로 총장이 몰리니까 이분이 젊은 검사예요. 40대 초반 검사인데. 아주 그렇죠. 한창 이제 조직에서 뭔가 생각이 많을 검사인데 용감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설법, 반어법으로 아니 우리 윤 총장님 센데 붙어야죠. 집권 여당에 붙어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왜 수사한다고? 사실 뭐 반대편에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그 용감하게 수사한다고 이렇게 되셨습니까?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뭐 많은 정의로운 검사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검사들 얘기가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용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고요. 몇 분 시니어 검사들 퇴직을 앞둔 검사들은 몇 분 용감하게 발언을 했는데 이런 장 검사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윤 총장이 조국 가족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당연히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스 공간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검사들이 이 장모 검사는 어려울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 야권에서 어려울 때 이제 인생의 승부를 걸어가지고 정치인으로 변신되는 사람, 백혜련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뭐 제 과거 후배가 되기도 해서 유심히 봤는데 처음 정의로운 글을 올리더니 어느 순간에 민주당이 국회의원 돼 있더라. 근데 장모 검사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기 그 조직의 장을 위해서 정의로운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군기 교수님께서 대통령의 소통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우리 윤 총장님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자 윤 총장은 적폐 검찰로 균형이 되면서 밀어넣기, 찍어넣기 대상으로 변한 현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